크레용 뮤비에 개차 크레용 이러면서 시작하잖아. 오늘 리뷰할 거는 내가 뽑았던 진짜? 2020년 진짜? MBC 덩크. 오. 뭐 빨리 갖고 와. 상자는 이렇게 서랍형 상자가 들어있고, 우리가 저번에 매튜 윌리엄스도 했었잖아. MMW도 셀러브리티들이랑 했던 박스가 다 이 박스로 나온 것 같아. 뚜껑을 이렇게 열거나 이렇게 빼야 되는 신발들 있잖아. 그런 신발 상자보다는 이런 서랍형 상자가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단점이 하나, 한번 빼면 넣기가 잘 안 넣어져. 일단 여기 뭐 이렇게 손골이 있고, 정면에 나이키, 측면에 MVC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자, 그럼 한번 신발을 오픈을 해볼까요? 기본이 좀 되어있죠. 이렇게 MVC 로고가 박혀있고, 이게 약간 트레일러야. 나중에 이 똑같은 로고를 볼 수가 있어. 이게 되게 클래식하잖아. 어떻게 보면 MVC 마크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서로 누구 하나 더 자기가 부각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백을 두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잖아. 이걸 나중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안에 숫자지에 이렇게 나이키. 자, 왼쪽은 형 가져, 오른쪽은 내 거. 아 진짜 미쳤다 디테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리셀가가 처음에 발매가가 이제 20만 원대 초반이었다가 이거를 한 48만 원 정도 때 봤어. 2배가 뛴 거잖아. 너 노래 불렀잖아.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노래를 했는데 2배 뛴 것도 너무 큰 거였거든. 왜냐면 이지부스트 같은 경우에 발매가가 2배까지 뛰는 신발이 몇 개가 없었어. 그러니까 700 라인 경우에는 2배 뛰면 80만 원 돈 내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한참 컬렉팅 할 때 700 중에 85버로 뛴 거는 스태틱밖에 없었어. 700 V2 스태틱. 근데 이 제품은 내가 그때 48만 원대 봤을 때가 이미 2배를 훌쩍 넘은 그치. 가격대였거든. 그치. 그래서 이 가격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에 일단 좀 기다렸지. 근데 지금 이게 8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4배가 뛴 거야. 자, 그러면 이지면 이지가 16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정도로 지금 높은 가격으로 뛴 제품인 거거든. 몇 안 되는 신발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뛸까? 아 그치. 형은 요즘 스니커즈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관심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2020년 그 연말정산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 시장 자체가 관심도 많이 생겼고 규모 자체도 많이 커졌고, 이제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맘카페에서도 드로우를 해보라고, 이거 용돈벌이가 된다, 사람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해. 드로우 주소를. 그 정도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신발의 값어치가 워낙 인정을 받고 있고, 신발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들조차도 이게 돈이 된다더라 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농구 문화도 없고 스케이트보드 문화도 없는데 그치. 스니커즈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특히 덩크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보니까 해외 관심도, 해외 수요도, 그리고 중국에서의 나이키 시장이 엄청 커진 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 그래서 중국 쪽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같이 콜렉팅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이 줄어들잖아. 수요는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 제품이 더더욱 이렇게 가격이 뛰었던 이유는 MVC라는 메리트도 있는데 형이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잖아. 근본 조합이지. 근본에 범고래. 블랙 앤 화이트 제품이고 어디다 매칭을 해도 편한데 디테일까지 살아있으니 얼마나 더 메리트가 있겠어. 일단은 이 슈즈에 대한 설명을 봤을 때 MVC의 디자이너인 유난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신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대. 그래서 바이크 보면은 머플러 있지. 머플러를 이렇게 뒤에까지 삐져나오게끔 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 나이키 스우시를 이렇게 완벽하게 끝까지 그려낸 거고, 일본의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신발이라고 하더라고. 유난히 이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키랑 MVC의 콜라보가 아니야. 나이키, MVC, NBA 그치. 콜라보야. 그래서 그때 덩크만 나온 게 아니라 의류도 나왔었고 농구공도 나왔었어. 유난히 굉장히 복고풍한 디자인을 농구 문화에 많이 접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 의류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형 말대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디테일은 오토모빌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보면은 고등학교 때 청룡 쇼바 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 거 기억나냐? 아 그치.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있지.
디테일을 보면 너무 예뻐. 스우시 자체가 굉장히 과장돼서 들어간 느낌이 나. 일반적인 덩크에 비해서 굉장히 과장됐고, 원래는 이렇게 바깥으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덩크나 조던은 안에 가죽 패치 자체가 스우시로 따라가면서 힐에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봉제가 돼 있잖아. 잘려있지가 않지. 내가 연말정산에서도 이 신발이 베스트였던 이유는 나이키의 가장 매력적인 게 나는 스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우시가 온전하게 들어간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쁜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떤 고무 패치 하나가 들어갔는데 입체적으로 양각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더 이게 신발에서 부각돼 보이는 것 같거든. 이런 가죽이나 이런 컬은 되게 좋아. 이 덩크 자체가 되게 퀄리티가 좋게 나왔다는 평이 있었는데, 가죽이나 전반적인 디테일, 봉제 컬은 나쁘지 않은데, 몇몇 분들은 이 가죽을 잘라낸 이 단면이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나이키가 나이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거는 나이키 신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슈레이스 자체가 스투시 콜라보 때 봤던 것처럼 블랙 슈레이스 같은데 뭔가 그러네. 살짝 코팅된 것처럼 가죽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러네. 처음에 상자 오픈했을 때 굉장히 클래식하게 로고가 박혔다고 그랬잖아.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텅의 탭 자체가 넓어. 조던 원처럼 좁은 게 아니라 거의 정사각형 정도로 넓은데 적당한 간격을 두고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굉장히 클래식하게 각각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 딱 지분을 잘 나눴네. 근본에 나코테. 나코텍 있고, 좀 독특했던 게 아웃솔에서 바닥이 화이트야. 대부분 미드솔은 화이트로 들어가도 바닥은 블랙이나 아더 컬러로 들어가는 것도 봤는데, 검골의 조합인데 으로 화이트.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래, 나는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한다. 이게 내 거였으면 칠했다. 실? 아, 옆면에서 디자인을 보면 축에 이제 엠부시라는 로고가 양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 끝에 삐져나온 수시 때문에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덩크는 이쪽 부분이 박음질로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위에도 그렇고 이렇게 안쪽에 덧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함으로써 마치 흰색 신발이 이 검은색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옆에 라인들이 이 라인을 한번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고, 위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스우시조차도 신발 전체를 이렇게 감싸준 프레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입체적으로 신발을 표현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덩크의 기본 디테일이죠. 여기 옆부분에 날개가 있다는 거. 날개.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을 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게 약간 조던과 덩크의 매력 차이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어떤 식으로 매칭해서 신을지는 각자 고민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이 인솔. 발바닥. 인솔의 색상이 엠부시가 자주 사용하는 색깔 네온 그린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엠부시의 기본 로고랑 나이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의 지분은 엠부시가 확실히 크네. 확실히 엠부시가 크죠. 남들한테 보여지는 디테일은 아니지만 나 혼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것도 몇 번 신으면 다 까지겠다. 혀 부분이 이제 스펀지 젤로 들어가 있어. 에어 조던 1 줌 시리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걸 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엠부시에도 들어간 것 같아. 뒤에가 일반적인 덩크보다는 비축을 좀 높였어. 비축을 좀 높여가지고 여기 박음질이 원래 4개가 아이덴티티잖아. 그렇지. 근데 뭔가 이걸 좀 길게 뺀 것 같은 느낌이야. 높이감이 덩크 하이보다는 조던 1 OG 하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쉐입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비교를 해보자. 너무 그 꽁트처럼 갈 거야? 준비해오긴 했어. 준비해오긴 했는데 꽁트 같은 거 약간 적응 안 되는데? 옛날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저번화에 설명했었던 다시 티메이지. 그리고 요거는 내 거. 왜 형 거야 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 오히려 조던 1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조던 그러네. 1 OG 하이랑. 이거는 덩크 하이인데, 덩크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짧고 뚝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이 높이가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 근본의 4줄이 간격이 훨씬 넓은 거야. 그래서 이 뒤에를 굉장히 많이 높여서 훨씬 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살린 거야. 날렵한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덩크보다는 조던 1이랑 쉐입이 되게 오히려 더 비슷한 거지.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뚱뚱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덩크 하이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던 기준으로는 이게 하인데 얘랑 비교를 하면 약간 얘는 미드 같은 느낌이 나. 그래서 얘는 좀 더 조던 1의 쉐입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 싶고, 이 발바닥 소재 자체가 저번에 우리가 다시티메이지 리뷰했을 때 뭔가 플라스틱 같고 좀 찔찔하다 그랬잖아. 그런 소재 느낌은 비슷해. 조던 1은 훨씬 더 접지력이 좋은 고무 느낌이 나거든. 조던 1에 비해서 이 별 모양을 많이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얘는 약간 다 살아있는 느낌이거든. 그치. 확실히 입자들이 얘가 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접지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얘는 일자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던의 느낌이 나고, 조던 윗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선생님. 좀 뛸까? 예 선생님. 이렇게 위에 쉐입, 앞쪽 쉐입, 예. 아래 쉐입, 아래 쉐입, 그리고 뒤축. 이제 옆면은 이렇게 보여줍시다. 아이씨. 옆면. 이렇게 보면 약간 얘랑 좀 더 비슷하다. 사실 이 MVC 덩크가 되게 매력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콜라보를 할 때 그냥 있는 제품에다가 원래 안 나오던 어떤 컬러웨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있는 디자인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집어넣거나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MVC 자체는 거기에서 디자인을 유지를 하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콜라보를 진행한 느낌이야.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야 되나? 있는 거에다가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어떤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랑 콜라보 한 게 메리트가 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이런 요소, 이런 요소, 그리고 이런 요소, 이런 요소로 표현을 했다는 게 난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 유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유난의 그 커리어 자체가 주얼리 디자이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 아니야. 뭐가 있어? 얘기해봐. 유난히 미국에서 디자인 유학을 하고 나서 거기서 버버리라는 아티스트와 연이 닿게 되었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엠부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으로 회사를 런칭을 한 게 앨범 아트워크 회사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결혼을 약속해서 버버리 타운인 도쿄로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얼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앨범 커버로 시작을 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주얼리를 시작했다. 나도 엠부시에서 엠부시 의류를 살 때 제일 매력적이었던 게 옷에 있는 디테일 자체가 액세서리였어. 하프넥으로 해가지고 나온 반팔인데 옷 자체에 목걸이가 달려있거나. 그때 너 입었던 거? 봤어. 그러니까 그런 봤어. 요소들이 나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거 말고도 내가 옛날에 슈프림 편에서 이렇게 목걸이인데 그 BIC 라이터 포켓같이 해서 케이스. 액세서리로 하는 거 있어. 그런 류들이 MVC 액세서리 굉장히 많아. 클립이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액세서리를 되게 매력적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 그 주얼리 잠깐만 이름이 있어. 내가 찾아놨어. 그거 안토니오 머피 아스트로. 아씨 주얼리 회사 시작이었고, 거기서 얘네들이 제품들이 이제 발매를 했는데 그거를 목걸이나 아니면 링이나 칸이나 에이셉, 리안나, 그 당시 한국에는 빅뱅이랑 21 액세서리처럼 많이 나왔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브랜드로 바뀌고 MVC라는 이름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거야. 2008년도에 런칭을 하고 1년 만에 리복 퓨리랑 콜라보를 하고 베이프, 샤크라인이랑 콜라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는 또 모르고 있었겠지.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높은 GD랑 MVC가 콜라보를 합니다. 네. 어떤 콜라보? 크레용 뮤비에 개차 크레용 이러면서 시작하잖아. 노래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로 나오면서 어떤 패키징을 열면서 시작을 하거든. 그게 전부 다 MVC랑 GD랑 콜라보를 했던 라인들. 12년도에 콜라보를 했었고 우린 그땐 몰랐겠지. 그게 마이분 분더샵에서 런칭 파티까지 했었어. 알았으면은 뭐 당연히 달려갔겠지만,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GD가 쿠데타라는 앨범으로 나오잖아. 그때 또 MVC랑 콜라보를 한 액세서리들이 나와. 17년도에 LVMH 파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런웨이를 열고 루이비통, 화이트, 젠틀몬스터랑 됐었고, 그치. 컨버스, 결국 나이키까지 온 거. 지금은 디올 액세서리 쪽에서 디렉터로 있죠. 기억나니? 퍼자켓. 좀 대중적으로 MVC를 사람들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만든 게 이제 나이키랑 MVC 콜라보해서 퍼 제품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 그거 지금 리셀가가 한 150 그 정도 되거든. 유난이라는 디자이너를 봤을 때 옷 입는 스타일 자체가 센 언니, 걸크러쉬. 걸크러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어떤 분야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항상 일관성이 있어. 그만큼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고 디자인도 되게 뚜렷하고,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에이셈 라키의 L&D라는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어. 에이셈 라키의 여자친구로 나와. 버벌은 버벌은 뭐
그 유난히 그때 퍼자켓 릴리즈했을 때 캡슐 컬렉션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많이 접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농구 문화, 단순히 농구 문화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열정과 팬의 열정을 다 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조금 신기한 거는 그런 농구 문화에 영감을 받은 의류들이 나왔는데 모든 제품이 여성을 타겟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모델로 직접 나왔던 모델이 돼서 어. 그렇게 나왔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디테일들이 포인트는 있지만 과하고 넘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좋잖아. 뒤쪽에 디테일이 이쪽부터 스우시, 힐캡 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앞에는 너무나도 클래식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로고만 봐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밸런스를 되게 잘 잡는 디자이너 같아요. 도전적이고 앞서 나가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클래식을 지켜주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진짜 카니가 대단하다. 매튜 윌리엄스 속에서 그리고 엠부시 속에서 카니가 빠지는 일이 없네.